예,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가 지난 21일자 신문에서 성매매 관련 기사에 그 사파를 넣으면서 사진이 아닌 그림을 넣으면서 그 일러스트라고 하죠. 그 사파 내용이 지난 2월 달에 조국과 조국 딸을 상징하는, 조국과 조국 딸을 연상케 하는 그 사파를 그대로 넣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측에서는 무려 1,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섰습니다. 성매매를 가장해서 금품을 절취한 그 일당에 대한 기사를 내면서 이게 사실은 이런 범죄 기사 경우에는 이 사진이 적합한 사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신문에서는 사파를 주로 넣죠. 그 사파를 넣는 그 사파가 지난 2월 달에 조국과 관련한 기사에서 이미 썼던 조국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조국 딸이 모자를 눌러 쓰고 전화를 받는 장면, 그 사파를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조국 측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조국이 페이스북에서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이렇게 분노를 했고, 조선일보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새벽 신문이 나간 이후에 2시간 반 만에 이 사파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담당 기자가 사파 목록에서 이 신문사가 사파를 쓰고 나면 그 사파를 쭉 보존해 놓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경우에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파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 이미지만 보고 이 사파를 또 사용하면서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또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조국 부녀와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라고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사과문을 게재를 했지만 조국은 조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선일보에 거듭되는 자신에 대한 이런 오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된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판례를 가져오게 되면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40억 원이라고 합니다. 1,14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떤 친구가 그런 충고를 해왔는데 그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LA 조선일보에도 이 사진이 게재가 됐기 때문에 미국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국은 지금 주장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문의 경우에 이 같은 사파를 그 목록을 쭉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에 그걸 조금 고쳐서 쓴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사건의 경우에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문이든 어떤 언론이든 여러 단계의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자 단계도 있고 그 위에 편집 과정도 있고 그 위에 간부급들의 이런 계속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조선일보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도, 이게 조선일보의 말처럼 단순한 실수라고 해도 이게 그 피해자에게 끼치는 명예훼손은 그 엄청난 것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게 이제 소송이 일게 되면 이제 사건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렇게 여러 단계로 점검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는 이 시스템상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대한 실수가 일어날 수 있었느냐? 혹시 그 직원이나 누군가의 고의성은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국이 위선을 하고 내로남불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조국이 아무리 때려 죽일 놈이라고 하더라도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명예훼손을 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이건 인격 살인에 가까운 것이지 않습니까? 김학의 사건 지금 수사 중이고, 조국도 며칠 전에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9시간 동안. 김학의 사건이 뭡니까? 김학의가 아무리 때려 죽일 놈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를 시켜서는 안 된다. 청와대, 법무부, 검찰 모두 나서서 불법 출금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국이 아무리 때려 죽일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조국 가족에 대해서 이런 명예훼손은, 이건 문명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정말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그 게이트키퍼 상에 그 관리 감독 중대한 실수가 있었는지, 중대한 착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혹시
누군가의 고의성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 철저하게 정말 따져봐야 될 대목입니다. 뭐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되든지 그건 뭐 한국과 미국과 법리가 다르니까 그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장 이게 나오니까 민주당 여당에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또 언론개혁입니다. 우리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해야 된다. 지금 법 규정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개혁을 또 떠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려는 어떤 목적성을 갖고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것. 이건 정말 철저히 막지 않으면 이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이 조국이든 조국 가족 누구가 되었든 조국에 대한 명예훼손,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정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조사를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겠지만 이건 철저한 수사,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과를 한참 뒤에 했다든가 또 사과 내용이 진정성이 없다.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이 조선일보에 대해서 무려 1,100억 원대에 이르는 이런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철저하게 밝히고 가야 한다. 정말 목적성을 가진 고의성을 가진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에서 철저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